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노재승의 발탁, 그리고 전격 사퇴로 이어진 윤석열 인사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대위 지도부의 친윤 인사를 꼽아넣기 하려던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선동 사무총장의 계략이 또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인사하면 권선동, 권선동하면 강원랜드, 언제 어디서든 그렇게 잘 꼽아넣기만 하던 그가 이번에는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물론 추천한 사람들은 달랐지만 인사마다 문제투성이었죠. 김성태, 함익병, 그리고 노재승으로 이어진 인사 참사. 윤석열 캠프의 윤석열 친위 부대를 만들려는 윤핵관의 작전이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과거 제 소셜미디어에 남겼던 글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인정을 그리고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좀 거치가 결정이 된 걸로 봐야 됩니까? 글쎄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십시오. 네.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혐오 발언을 많이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 내용은 내가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픽하신 분은 이준석 대표는 아니다. 관점에 따라 5.18을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 등을 SNS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9일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한 데 대해 사퇴를 했는데 뭔 긴 말 할 게 있냐고 짧게 언급했는데요. 점점 말이 짧아지고 없어지는 그가 이해가 갑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후 당사로 돌아와 선대위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보고를 들은 후 당사를 떠나며 노씨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이렇게 답하고 떠났는데요. 계속해 무능력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할 말이 없는 거죠. 노씨를 추천한 권선동 사무총장은 이미 사과를 하지 않았냐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자고 말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가 노씨를 즉각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며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선대위의 파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씨는 5.18 폄훼, 정규직 제로 등의 극우 성향의 글과 영상을 과거 자신의 SNS에 공유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글을 남겨 논란을 빚었는데요. 막말이 잇따라 나온 데다 노씨가 사과 대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여론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노씨는 이날 반나절이 채 안 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노씨는 윤 후보와의 사전교감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 내에선 김성태 전 의원과 함익병 씨에 이어 2030 영입인사마저 조기 낙마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주장과 그렇다고 노씨를 유임시킬 경우 호남을 향해 보여온 말과 행동의 진정성이 모두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표현하거나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표현한 SNS 글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5월 단체 등이 노씨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속된 영입인사 낙마에 국힘당은 검증 실패를 인정하며 선대위 인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이은 인사 논란에 따라 윤석열 선대위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조가 넘어서서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과 관련해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 보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함에 공감한다면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 원 지급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도대체 진심이 뭔지 궁금하다. 앞에서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게 국힘당 전매 특허냐며 윤 후보는 50조를 당선되면 지원한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할 지원을 왜 지금 안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건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표를 안 찍어줘서 우리가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 표를 찍어주면 돈은 그때 가서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 지금은 못하겠고 선거가 끝나고 나몰라라 하겠다는 기만을 하는 것이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이 박근혜 당시 후보 선대위원장 시절에 65세 이상에게 예외 없이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선별로 소수만 지급했다며 표를 기만을 통해 빼앗은 것이라고 힐난했는데요. 그는 저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 생각하지 않는다. 선의를 갖고 하신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결국 국힘당이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이 정책을 말한 지 하루 만에 뒤집어야 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며 결국 선거에서 김종인을 활용하고 김종인의 정책적 신념을 채택하지 않겠다. 버리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지급 방안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당대당 논의에 들어가자고 밝혔는데요. 그는 100조 원 제안에도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힘당의 진짜 후보는 누구인가요? 이준석입니까? 아니면 김종인? 아니면 이수정? 금태섭? 박주선? 아니면 권선동? 후보는 입이 없습니까? 대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후보에게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이래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대선에서 반복될 그림을 보여준 건데,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 합류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의 리스크는 본인이 킹메이커라고 실제 생각하는 게 리스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선은 누가 킹메이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후보를 보지.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자신이 그림을 다 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발언을 딱 한 거죠. 공약과 다르게. 윤석열 후보가 내놨던 공약은 50조였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누구냐? 결정하는 사람이.